자, 안녕하십니까. 집사람입니다. 자, 오늘 7월 9일 목요일입니다. 목요일. 자,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지금 뭐 7,000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, 지금 7,400선을 일단은 회복을 했고, 코스닥도 8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아침부터 삼성전자가 한 3%대, 4%대,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, SK하이닉스도 무려 지금 5%에서 뭐 9%대 지금 왔다 갔다 하죠. 그래서 오늘은 이 또 반등이 왜 나왔는지, 또 어떤 글로벌 이슈들이 또 얽혀 있는지, 그리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될지 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또 올해 하반기에 또 무조건 내 계좌를 복구시켜줄 또 핵심 히든주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.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종목 다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고요. 댓글에 삼성전자 반등 가자라고 남겨주시면 또 이벤트 링크 또 답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상황 정리부터 좀 해보자면, 자, 지난 이제 7월 2일 때, 이른바 이제 메타 쇼크가 한번 터졌었죠. 메타 쇼크가 한번 터졌었는데, 메타가 이제 자사 데이터 센터에 남는 컴퓨팅 자원을 이제 외부에 빌려주는 일명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좀 검토 중이라면서 이 빅테크의 AI 투자 사이클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, 이런 좀 공포가 지난 7월 2일에 좀 많이 휩싸였었죠. 자, 근데 어쨌든 이 여파로 미국에서 뭐 마이크론, 인텔 같은 반도체주가 이제 10% 안팎의 좀 급락을 했었고,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9%, 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4%, 이렇게 좀 폭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534조 원이 증발을 하는 검은 목요일을 맞았었습니다. 지난주 목요일이었죠. 그 이후에 시장은 좀 롤러코스터를 계속 탔습니다. 그 다음날이 이제 7월 3일 날에 낙폭 과대 인식과 또 엔트로픽이 삼성전자와 AI 칩 위탁 생산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5%대 또 반등이 잠깐 나왔었다가 또 엊그제와 어제 7월 7일과 이제 7월 8일 다시 급락을 또 반복을 하면서 좀 급심한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졌었죠. 특히나 이제 7월 7일, 이때죠. 7월 7일 날에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벌어졌었습니다. 근데 오늘 그런 오늘 약간의 반등은 좀 왜 나왔을까? 일단 크게 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는 워낙 이 낙폭이 과대가 됐었죠. 워낙 낙폭이 과대가 됐었으니까 이제 저가 매수가 좀 크게 들어왔다. 자, 이달 들어 코스피가 4일 연속 급락을 하면서 9%대가 넘게 빠졌었죠. 그래서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 카까지 발동될 정도로 좀 패닉이 과도했다. 좀 이런 인식이 좀 퍼졌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새벽에, 그러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훈풍인데, 자, 나스닥과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상승 마감을 했고, 특히나 이제 뭐 브로드컴, 그 다음에 브로드컴과 애플이 이제 3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확대했다는 소식에 좀 4.8% 정도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이 다소 좀 누그러졌다. 네, 그리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약 4% 넘게 오르면서 오늘 반등의 힌트를 좀 미리 보여줬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,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실적 펀더멘탈인데, 자, 삼성전자는 이제 7월 7일, 지난 이제 화요일이었죠. 7월 7일 때 이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, 자, 매출이 얼마였죠? 매출이 171조 원,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.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, 자, 이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84조 6천억 원을 약 4조 8천억 원 정도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.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무려 1810% 이상이 좀 급등한 수치입니다. 18배죠. 그래서 HBM을 비롯한 AI 메모리 수요 확대, 그 다음에 범용 디램 가격 상승이 실적을 좀 견인을 했는데, 어쨌든 이 펀더멘탈이 결국 시장의 심리를 되돌리는데 지금 힘을 좀 보태고 있다. 네,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, 자, 근데 여기에 좀 몇 가지 또 굵직한 이 글로벌 변수가 또 있습니다. 이 글로벌 변수가 좀 함께 얽혀 있는데, 첫 번째는 일단은 또 먼저 이 중동 전쟁,
이 트럼프가 이제 공식적으로 휴전이 끝났다고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. 그래서 중동적인 이제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발동이 되고 있다. 일단 미국과 이란 사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가 되면서 미 중부사령부가 공습을 또 다시 시작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죠. 그래서 지금 국제 또 유가가 엄청나게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70달러 정도 중후반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, 이 리스크는 여전히 좀 시장의 잠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올해 3월달, 4월달 때는 막 유가가 막 100달러를 넘기도 했었죠. 근데 그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은 좀 안정적인 수치는 나오겠지만 여기까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중동 리스크가 아직은 좀 글로벌 변수로 첫 번째로 남아져 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패드, 미국의 연준이죠. 이 미국 연준 쪽 이슈인데, 이제 6월 달에 있었던 이 FOMC에서는 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었죠. 네, 그때 이제 했었던 의사록이 이제 오늘 공개가 됩니다. 네, 그때도 이제 뭐 지금 긴축 의지가 좀 강하게 드러났음에도 이미 예견된 내용이라 뭐 시장의 충격은 좀 제한적이었죠. 근데 이제 CME 이 패드워치 기준으로는 9월 달에 이제 금리가 이제 9월 달에 인하 가능성이 지금 51%로 지금 점쳐지고 있어서 하반기 또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한 또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공급망. 반도체 공급망에 따른 이 이제 글로벌 빅테크 간의 좀 경쟁 구도인데, 자, 엔트로픽이 자체 AI 칩 개발을 위해서 또 삼성전자의 이 나노 파운드리와 또 첨단 패키징 활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있었죠. 그다음에 구글의 TPU 위탁 생산 검토설 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또 파운드리 사업에 또 반등 기대감도 함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빠르죠. $1죠. 환율 자체가 올해 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, 최근 주가 폭락과 또 외국인의 매도세로 금융위기 이후 좀 최고치까지 한번 치솟았었죠. 거의 1,600원 가까이가 갔었는데, 최고치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오늘은 이제 1,500원대 초반 그렇게 내려오면서 약간은 또 투자 심리의 안정에 좀 일조를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제가 또 증권사의 시각까지 좀 종합을 하면 좀 이렇습니다.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일단은 7,300선이 일단은 좀 강한 지지선으로 좀 확인이 됐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. 뭐 반도체 업황과 실적에 대한 근본적 우려가 좀 제한적인 만큼 곧바로 뭐 고점 대비 뭐 20% 이상 빠지는 이런 약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일단은 낮다. 그런 좀 진단이 있습니다. 다만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거의 11거래일 11거래 연속, 어제까지 11거래 연속 지금 순매도를 어제까지 좀 이어나갔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은 좀 부담으로 될 수가 있겠죠. 네. 그럴 때 또 중기적으로는 두 가지 이벤트가 또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, 자, 일단은 7월 중순, 네, 올해 7월 중순에 TSMC 있죠. TSMC와 그다음에 ASML의 이제 실적이 좀 앞두고 있습니다. 실적. 그리고 이제 7월 말로 예정된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또 설비 투자, 카펙스라고 하죠. 이 설비 투자 가이던스입니다.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계속 늘려갈 의지만 좀 재확인을 시켜준다면 지금의 이런 좀 조정은 어떻게 보면 좀 매수 기회로 또 재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.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을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노이즈에 따른 그런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우세합니다. 네. 그럼 정리하자면 오늘의 이런 반등은 메타 쇼크 이후에 이어진 좀 과매도 국면에서 실적 펀더멘털과 미국 반도체주 훈풍이 맞물리면서 나온 결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아직은 좀 중동 리스크와 또 미국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번 달 말에 빅테크들의 카펙스 가이던스라는 변수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은 또 상승과 조정을 좀 오가는 좀 변동성이 좀 심해질 그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결국 어쨌든 지금 시장의 관건은 사실 핵심은 이거죠. 어쨌든 이 AI 투자 사이클, 이 투자가 되는 사이클이 어쨌든 계속
이제 확장이 되느냐, 네, 확장이 되느냐, 뭐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어쨌든 여기에서 계속 실적을 내고 이득을 내고 그 이득에 따른 투자를 계속 지속을 하느냐, 요게 지금은 현재 계속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들이 어떻게 내려주는지, 실적은 어떻게 나오는지, 그런 것들을 이번 달에는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시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얘기 좀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해봤고요. 자, 그리고 하반기, 올해 하반기에 무조건 여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섹터가 하나가 있죠. 그게 바로 AI 전력 인프라입니다. AI 전력 인프라. 자,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엄청난 뭐에 시달리고 있어요. 저전력난에 이제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. 저전력난. 시달리고 있는데,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업이 현재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. 현재 전 세계 빅테크들이 정말 수천조 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 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죠. 특히나 미국 빅테크들도 아무리 수천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지어놔봤자 결국에는 전기가 없으면 반도체는 결국에는 고철에 불과하죠.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이미 2029년까지의 물량 수주가 모두 이미 완판이 된 상태고, 현재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의 최고의 하반기 핵심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은 북미 초고압 변압기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이번 2분기 실적에도 어마어마한 역대급, 그러니까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역대급 영업이익률을 예고를 하고 있고, 대형주가 지금 어제 연일쯤 폭락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도 정말 정배열 매물대를 완벽하게 돌파를 했습니다. 특히나 이 기업은 시장에 풀려있는 유통 물량이 워낙 적어서 이미 기관 같은 큰 손들만 물량을 쓸어 담아둔 상태라 위로 한번 쏘기 시작을 하면 어마어마한 연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일명 품절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내 계좌를 수백 % 불려줄 이 인생 역전 종목,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-8020-3831 번호로 문자로 숫자 5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전력망 공급 최대 이익으로 하반기에 가장 크게 날아갈 히든 수혜주 딱 3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 수혜주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꼭 수익을 내실 거라 믿습니다. 다시 한번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-8020-3831 번호로 문자로 숫자 5번 한 글자 남겨주시면 문자 자동 응답으로 실시간으로 종목이 전송되어지니까요. 꼭 숫자 5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. 댓글에 삼성전자 반등 가자 남겨주시면 이벤트 링크 또 답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